예, 정영실 아나운서의 휴가 언제 끝나나 이 목소리 누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정 아나운서를 대신해 잠시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우석대 개건교수 전예현입니다. 자, 주간 똑똑똑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청년세대 여성의 조금 다른 생각, 또 따끔한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개관울로 이진송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지자체들의 도서관 예산을 둘러싼 논란, 특히 이제 삭감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의 삶 속에서 도서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몇몇 지자체에서 도서관이 찬밥 신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 두 분이 보고 이건 정말 놀랍다, 하지만 또 이건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뉴스가 있을 텐데요. 좀 두 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소식인데요. 지난해 12월 16일에 서울시가 작은 도서관 사업 종료를 각 도서관의 담당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을 표하는 민원이 올라오니까 서울시 대변인실이 작은 도서관 이용 현황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이 성과 미흡 사업으로 분석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또 지역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서 논란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는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좀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작은 도서관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표면적인 근거는 일평균 방문자 수와 대출 도서 수, 정리하면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용률만으로 도서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도서관이 과연 책만 빌려보는 공간인지, 도서관의 역할을 이렇게 이용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혹시 도서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에 따른 평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유경 활동가님도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좀 꼭 서울만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 이제 올해 본 예산에는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2억 원의 이제 사업비가 편성 집행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은 도서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65곳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작은 도서관이 존재하는데요. 애초에 사실 작은 도서관 담당 부서인 대구시 이제 교육협력정책관실은 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제 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전액 삭감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조금 의외의 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서울시에서 다 작은 도서관 사업 종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과 미흡 사업이라고 분석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작은 도서관 내지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성과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가 말하는 이 성과라는 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설계된 문제인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예, 뉴스를 보면 이제 주민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지원을 이루어가기로 했다, 이런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들이 도서관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터디 카페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로 굳이 바쁘겠다, 이거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 이야기는 마포구의 구청장이 하신 말씀인데요. 민원을 제기하려고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히면서 이게 좀 학부모들이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도 안 들어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스터디 카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구립 작은 도서관의 스터디 카페 기능을 추가하거나 대체를 하면 자율학습 환경이 보강된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진학 대학률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발상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주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벌 만능주의가 반영된 생각이기도 한데요.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공부를 위한 곳으로, 입시 공부를 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입시나 취업을 위한 공부만이 공부인지, 그렇다면 입시에 이 관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어른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공부, 학습, 대학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취자 의견 잠시 소개해드리면 7902님이 집 앞에 일산도서관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시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가면 새로운 책도 볼 수 있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좋은데 지원이 삭감되면 다양한 책 접하기 힘들어지나요? 라고 우려를 하셨고, 또 힘의 키미님이라는 우리 청취자분은 요즘 도서값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책을 그때마다 다 사서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중고 서점도 이용하지만 도서관을 자주 애용한다. 이렇게 또 본인 사례 전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어른들은 자꾸 도서관보다 자꾸 스터디 공부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요, 공부방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지 않냐.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최경 활동가님은 이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좀 서울시가 결국 발표한 이 성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느낍니다. 학생들이 어떤 시나 지자체로부터 문화나 자신만의 공간을 이제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성과인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저는 성과가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라는 공간은 이제 사회라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누구나 어떤 비용을 지출하거나 입장권이 없더라도 좀 편하게 들어가서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도서관의 목적인 건데요. 이제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누구나 책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이제 보관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도서관의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진송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학벌만능주의처럼 사실 이 입시 중심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명 이 스터디 카페나 공부방 등이 늘어나는 것, 계속해서 많은 게 좋다라고 여기는 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그것이 좀 도서관으로부터의 어떤 시설 사용 목적 변경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도서관과 공부방의 모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인돼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곳은 결국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공간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도서관이라는 곳은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목적과 또 지향, 어떤 권리를 가지고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단일하고 일관적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벌 만능주의 쪽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 활동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어른들은 공부하면 보통 시험 보는 공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건 좀 보다 폭넓은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뭐 성과 미흡하다고 없애고 이러다 보면은 지역 공동체에서 도서관, 특히 작은 도서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상상해보면 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삭막하다. 다 스터디 카페? 어린이들에게 다 가서 공부만 해. 입시책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런 시설들을 누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왜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는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 또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땠는지 우리 편집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근대 이전까지 도서관은 왕이나 귀족, 성직자 등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는 소수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을 했고요.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또 여성들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또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또 사회적 인프라라는 개념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네트워크를 가늠하는 개념이라면 이제 사회적 인프라는 사회적 자본이 발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이런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학교, 놀이터, 공원과 같은 이런 공공시설이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독서 모임이나 뭐 작가와의 만남, 동화 구형, 글쓰기 강연, 지역 아카이빙 모임 등 굉장히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참여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뭐 거주지 이런 사회적 구분이 좀 사라지고 평소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던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활동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상호 신뢰감이 쌓일 기회가 생겨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도서관의 목적인데요. 도서관이 좀 서로의 존재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완화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은 서로 다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접촉할 기회가 없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어떤 작은 도서관에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도서관 내 접촉이 도서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은 돈과 자본이 없어도 머물 수 있는,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의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노인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위 우리가 노인들 혹은 나이가 든 시민들 하면은 약간 좀 조롱조의 의미에서 뭐 탑골공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은 거기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어딘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존재고,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연령에 따른 어떤 제한이나 제약, 그리고 금액의 문제 없이 자유롭게 머물면서 지식과 정보를 새로이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성은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사실도 소개해 주셨고, 점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노인분들과 손자 손녀가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4996님, 민키 4996님이 뉴스 브런치 덕에 여러 시상식 풍부해진다 칭찬도 해주시고 도서관이 좀 친근히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관리 홍보도 필요한 것 같다. 예, 도서관에도 이런 얘기 좀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라고 보고요. 또 롱스톤 23님은 책의 접근성, 수량도 매우 중요한데 성적 향상,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돼서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잘 짚어주셨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는 라디안 100님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도 눈에 띄는 작은 도서관이 많아졌고 이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던가 주민들과의 교류, 돌봄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글라라 123님은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최유경 활동가님이 강조해 주신 권리라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의 좀 개인적인 재미있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도서관 어떤 곳인가요?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사실 좀 어릴 때보다는 어떤 자원이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사실 요즘은 사실 이렇게 도서관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요즘에는 사실 카페나 아니면 뭐 사무실 혹은 혼자 사는 집 같은 좀 공간들을 훨씬 더 자주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키즈존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고, 설사 노키즈존이 아니라고 해도 좀 어린 나이에 비용을 지출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이렇게 책을 숨겨놓고 읽던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 학교 도서관으로 막 달려가서 빌려서 이제 수업 시간에 몰래 읽고 이런 어린이였기 때문에 도서관이 좀 매우 친숙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점심도 제가 이제 살던 좀 아파트나 이제 집들에는 대부분 좀 시에서 운영하는 큰 도서관들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막 도서관 식당에서 해결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좀 책을 읽었던 기억도 나고, 특히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
것도 굉장히 많이 제공받았던 기억도 많이 나는데요. 그럴 때 예전에 좀 들었던 말 중에 사실 모든 게 어른의 시선에서 맞춰진 사회라는 공간에서 어떤 어린이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였던 저를 어떤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는 곳이 바로 좀 도서관, 특히나 어린이 도서관 같은 곳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아까 진송님이 좀 그런 좀 이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중요하게 와닿는 말인 것 같고 사실은 이거 결국엔 제가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들, 거기서 쌓았던 양식들 같은 것들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시민을 사회에서 받아들여주고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만드는 좀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어떤 나만의 공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어린이라는 존재에게 사실 어떤 유년 시절에 도서관이라는 곳은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고 공간이고 또 기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자녀가 한 분인 집은 각방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방 가져오면 기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공간 이런 개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경 이제 활동가님 말씀 잘 해주셨고 그럼 이준송 편집장님도 어릴 때 도서관에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미디어 환경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책이 유일한 어떤 세상을 보는 창구기도 했는데요. 어릴 때 이제 집 앞에 시립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전혀 모를 때부터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거기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고 내가 마음껏 만지고 꺼내볼 수 있고 그렇게 해도 혼나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벅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때 엄마한테도 그 공간이 좀 숨쉴 만한 곳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육아라는 거는 좀 자기랑 지적 수준이 안 맞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존재랑 되게 오래 있어야 되는 일인데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저를 풀어놓고 엄마는 또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도서관에 귀신이 많다라는 농담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근데 내가 죽어도 딱히 갈 데가 없지 않나? 나 같아도 도서관에 오겠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 몇백 봉대 서가에 난 있겠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쌓인 곳이라면은 거기 있어도 내가 외롭거나 너무 겉도는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도서관에 귀신이 산다? 그 귀신 굉장히 책 열심히 안 무서운 귀신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책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읽는 것이 아니다. 당시대 문화를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라고 3764님 의견 주셨고 4196님이 도서관을 사랑한다. 제2직업도 기회를 얻었으면 하고 공부도 문화생활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요. 도세권이란 말이 있네. 역세권, 학세권 하지만 사실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는 도서관에 산다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 아니냐라고 1178님은 우려 의견 주셨고 또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혀주신 청취자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에 관련한 신사업 짓는 것도 연기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고 해요. 8324님의 의견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좋기는 하는데 지방 행정 재무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또 너무 호도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큰딸이 바로 집 앞에 스터디 카페 비싸요. 버스 타고 도서관 가요. 라고 하는 의견도 재밌는 0094님 주셨고 8살 된 손주가 있는데 집에만 오면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싶다고 떼를 쓴다. 이분 행복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8625님 손주 덕에 도서관 단골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닌데 너무 조용히 해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지금 불편한 독서실처럼 도서관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도서관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이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려면 또 양적으로 도서관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여기 이용 안 하는데 가는 사람만 가는 정체된 공간. 아까 우리 청취자 의견도 도서관들 좀 더 홍보해달라는 의견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도서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좀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사회에서 공적이든 사적 공간을
생각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결국 무료인데다가 어떤 콘텐츠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되는 것이란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사실 책을 단순히 대여하고 읽기만 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사실 요즘에는 사실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뭐 노래도 듣고 공연도 하고 어떤 다양한 강연도 열고 이런 좀 복합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각종 도서관들이 이미 사실 이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에 저는 좀 지역 기반의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가보니까 저도 지역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도서관에서 지나치게 엄숙해야 한다거나 정숙해야 한다라는 것에 좀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조용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뭐 휠체어 사용자라거나 어린이들은 필연적으로 사실 소란을 만들어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도서관에 어떤 지나친 정숙해야 한다라는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소수자들에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진짜 목적이 성과 도출이 아닌 권리 보장이라면 사실 이런 도서관의 지나친 엄숙과 정숙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잠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센터나 전철역 이런 곳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 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냐. 예, 그런 것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지금 어린이 도서관에 갔는데 너무 이제 어린이 도서가 적었다. 도서의 질 중요하다는 의견 민키 사구그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진송 활동가님 얘기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아까 최혜경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연령과 계층 상관없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식과 휴식을 얻는 공간으로서 좀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소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테마를 정해서 좀 더 심층 깊게 도서를 갖춘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더 이용자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지자체들의 작은 도서관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최유경 활동가님 그리고 개관홀로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1부 마치고요. 2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